주식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대1 맞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중에 추첨해서 책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일증권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친절한 상담을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흐름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39포인트까지 연고점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적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상승 반전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주가 강하고 삼성전자는 2% 밀리고 있지만 포스코라든지 또 현대중공업 등에도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김승일 연구원님. 네. 자,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때문에 거래량은 좀 적은 상태지만 코스피는 연고점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특히나 우리가 대외 변수에서 주가의 하락을 좀 과도하게 이끌 만한 이런 리스크 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굉장히 좀 견조한 펀더멘탈에 좀 입각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연장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상반기 때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유럽발 재정 위기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좀 깔아앉은 그런 상태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에서의 그런 선행 지표의 반등에 계속해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또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연착륙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추세적인 상승 그리고 수급적인 모습에서도 큰 이상 징후가 없다라는 쪽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장중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장에서는 한 190억 원 정도 사고 있고 개인들이 73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투신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수가 연고점을 갱신할수록 투신권의 매물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F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454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RF텍을 6,2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RF텍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RF텍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우선적으로 좀 끊어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좀 장기로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좀 단기적으로는 주가 반등 시 비중 축소가 좋아 보입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DMB에 들어가는 그런 안테나 칩과 휴대폰에 관련한 그런 충전기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이러한 쪽에서의 그런 부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런 매출처가 삼성전자입니다. 즉 이렇게 부품 회사들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이 있다라면요. 판매 인하 단가의 압력을 계속해서 좀 받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처는 얻었지만은 판매 인하 단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감이 좀 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다시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LED 조명 쪽입니다. 우리가 이 LED는 최근에 어떤 계속해서 악재에 대해서 좀 내성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LED가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작은 거에서 계속해서 큰 것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노트북으로 갔고요. 노트북에서 TV, 그런 TV에서 내년에는 LED 조명 쪽으로의 그런 사업이 능력이 크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 RF텍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 쪽으로 특화된 그런 사업 구조를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이러한 쪽에서의 그런 상승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현 가격권에서 약간 좀 기대하기에는 좀 버겁기 때문에 한 5,500원 정도를 1차 로스컷 가격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한 6,300원 정도까지 단가를 준다라면은 계속해서 일정 부분에 좀 비중 축소가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모습이 단기 7,150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성격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500원의 단가가 무너진다라면은 한 차례 주가가 레벨 다운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RF텍을 매수한 가격이 6,200원이었고 오늘장 5,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단기적인 시각이 그렇다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케미칼 보겠습니다. 43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화케미칼을 26,500원에 50% 갖고 계십니다. 기다려도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한화케미칼도 그렇고 오늘 SK케미칼도 들어와 있는데 화학주가 지난달에 비해서 주춤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학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전방 산업의 호황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매수가가 워낙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좀 더 반등이 따라와 준다면 일정 부분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추이를 좀 더 확인하시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하나 그룹주 자체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직 검찰에서 좀 수사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을 해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대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내성을 갖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케미칼 업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워낙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확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룹에서 굉장히 태양광 관련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솔라핀 파워 홀딩스를 좀 인수를 해주면서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관들 쪽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매물을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이 단기 급등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숨고르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이러한 가열을 일정 부분 해소해주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크지 않고 산업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24,000원의 단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방 산업의 호황을 믿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26,000원 상단에서는 기다림에 지친 이런 본전성 매물 또한 출회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시 26,000원 정도에서 비율을 축소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와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펼치시는 조건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예, 업황이 호전을 보일 것은 분명하지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일단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시고 좀 더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하거나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유화학주 한화케미칼 봤고요. 이번에는 SK컴즈를 보겠습니다. 463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SK컴즈를 17,0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아주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상반기 때는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수혜 그리고 SK텔레콤과의 합병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나 줄 것이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좀 급등세를 좀 연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이 종목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어떤 SK컴즈 하면은 대표적으로 싸이월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좀 페이스북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을 빼앗길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시간에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권에서 만약에 좀 보유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이시라면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계속해서 좀 일정 부분 차익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여기에서 주가가 좀 대밀린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범주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려감을 지난 주가가 22,10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이러한 우려감을 주가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의 그런 짧은 박스권 안에서의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SK컴즈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막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테크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13,000원이시고 비중은 없으시고요.
679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오늘 2% 정도 오르면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짜보죠. 어떻게 볼까요? 사실 삼성테크인도 분석이 약간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삼성테크인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이 회사는 상당히 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산 쪽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카메라 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IT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IT 부품에 대한 업황 의구심이 계속해서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1800선에 안착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감을 좀 뒤로 하고요. 카메라 쪽 사업을 좀 놓고 본다라면은 이쪽에서의 신규 사업이나 일단 매출이 크게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IT의 우려감에 대해서는 이쪽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따라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종목이 어떤 삼성 에서 이런 방산 쪽에 그런 수출이 크게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 매출을 좀 놓고 본다라면 주가의 상승세가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 IT 쪽에서 계속해서 일정 부분 발목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논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그런 범위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 측면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11만 원의 가격권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매력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이시라면 주가의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최대한 좀 짧게 가지고 가시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삼성테크인 봤고요. 이어서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LED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LED 관련주들이 일제히 내리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는 11만 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사신 9200님께서 13만 3,500원에 비중이 꽤 많으세요. 50%를 갖고 계십니다.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보유해도 될지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짜보죠. 야, 오늘 뭐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군들 쪽으로 굉장히 급격한 하락 조정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기를 놓고 본다면요.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좀 버티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뚝심을 버틴다고 가지고 하더라도 예. 상승 동력이 약한 것은 좀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동력이 약한 것을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통해서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버티면서 차후의 방향성을 좀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뭐 LED 사업을 좀 놓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MLCC입니다. 뭐 적청 세라믹 콘덴서 쪽인데 우리가 먼저 적청 MLCC 분야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게 MLCC 분야에서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1위 업체가 일본 업체이죠. 최근에 일본의 그런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기의 그런 MLCC가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MLCC라는 것이 IT 기기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뭐 이런 쪽으로의 그런 계속해서 뭐 TV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호전이 좀 따라와 준다라면 이쪽에서의 충분한 좀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뭐 세계 1위 업체인 일본이 계속해서 앵고 형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말이 많은 그런 LED입니다. LED가 뭐 공급 가잉이다. 그리고 뭐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공급 가잉이 따라와 주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위를 개선합니다. 수위를 일정 부분 좀 조율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은 매출은 계속해서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계속해서 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은 뭐 11만 원을 전후로 해서는 주가가 일정 부분 강한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려감을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이끌 만한 상승 동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에 좀 투자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추이를 관망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상담을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증권주 중에서 대우증권을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을 사신 분은 좋은 주식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24,500원입니다. 35% 갖고 있고요. 대응 전략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추석 연휴로 인한 거래량 감소
감소로 오늘 증권주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대우증권 좀 살펴보죠. 사실 이 증권주 중에서 사실 탑픽이 대우증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투자를 해서도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채권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점을 지닌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권주 중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소폭 1.2% 정도 하락 조정세를 좀 연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5일선 이탈하면서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세가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여전히 높은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전체적인 모습은 지난 저점을 기록한 후에 단기 급등세를 좀 보여주었었고요. 이런 급등에 대한 일정 부분의 차익성 매물과 직전의 본전성 매물을 의식한 약간 숨고르기 정도로 좀 바라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증권주를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이 상승을 해서 함께 쭉 올라갈 때 이렇게 상승 종목의 확산이 좀 따라와주면서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은 거래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그런 수혜를 좀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간화 장세가 된다면 증권주의 시세 탄력이 좀 크게 나타나는데 최근에 어떤 펀드 환매가 일정 부분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지수 1800을 돌파하고 나서 급격하게 좀 빠져 죽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화 장세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를 크게 하락으로 이끌 만한 그런 요소가 리스크 요인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잔파도가 좀 더 따라와 줄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체력 비축으로 좀 보시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이어지면서 한 27,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예, 지수가 1838선까지 오르면서 증권주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기관화 장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증권주는 조금 더 길게 보고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STX 조선해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얀 바다님께서 보내주셨고요. 16,350원에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16,350원에 사셨는데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9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STX 조선해양 어떻게 보십니까? 16,350원. 우선 수익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STX 조선해양이 올라왔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수주 모멘텀이 워낙 크게 좀 확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주를 놓고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가실 때에 여러 가지 투자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수주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배를 만들었을 때 이런 신조선가의 그런 반등, 즉 회복 조짐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어떤 신조선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금융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대한 업황 자신감이 크게 좀 확대가 되었었고요.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의 그런 공격적인 매수세 유입이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좀 주제적인 상승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조선에 대해서 많이 좀 따라와준 측면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기술력을 놓고 본다라면요, 국내 업체들의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좀 올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냥 주가라는 것이 단기간에 너무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와 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좀 수주를 해 주었지만은 이러한 수주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좀 더의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권에서는 이제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 이후에 외국인들 쪽에서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좀 출회가 되면은 그때 미련 없이 계속해서 차익적으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929님께서 한국전력과 하이닉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부 스타 Q&A 시간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치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을 저희가 채택을 좀 해봤는데요. 8745님, 오늘 신세계를 문의를 해주셨는데 상담은 해드리지 못했지만 내일 이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8745님께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에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거래일 대비 5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838포인트. 외국인들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매수 전환한 이후로 지수가 위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240억 원, 개인들이 788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실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보합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9포인트 하락 483선입니다. 자, 주변국 아시아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요. 일본 증시가 사흘째 내리고 있는데요. 엔화 강세로 수출주가 하락하고 있고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1% 이상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는 중추절을 맞아 휴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외환은행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오늘 매각 공고를 내고 채권단이 보유한 현대건설 주식 약 35%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공동 매각 주관사에 입찰 참가 의향서 등을 오는 11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현대건설 인수전은 그동안 인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현대그룹과 물밑에서 작업해온 현대기아차그룹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가능하면 연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인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고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상금 없이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과 자동차 등의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됩니다. 현대기아차가 러시아 진출 10년 만에 현지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연간 15만 대 생산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준공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참석해 현지 전략형 모델인 솔라리스를 직접 시승하기도 했습니다. 솔라리스는 중국 위에둥이나 인도 i20처럼 현지 히트 모델로 키우기 위해 개발한 소형차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러시아 공장 준공으로 해외에서만 연간 205만 대 규모의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중이 5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중은 39.77%로 2005년 4분기 41%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전세가의 매매값 대비 비중은 43.46%로 2006년 1분기 4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의 전세가 비중은 서대문구가 50%에 육박했고 동대문구와 관악구, 중랑구 등은 47%대를 보였습니다. 반면 용산을 비롯해 강남구와 강동구 등은 30% 초중반 수준으로 전세가 비중이 낮았습니다. 예, 오늘까지 징검다리 연휴로 쉬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주말까지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잘 쉬시고 월요일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 월요일에는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HNBSS의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